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에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두 건 다 8대 0이거든요. 예. 예. 일단 이게 두 건이 아니라 네 건. 예. 네 감사원장, 건이니까. 예. 검사 셋. 예. 네 건 다 8대 0이에요. 예.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줍니까?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입증됐다. 이제 기각이야.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읽어보면 예.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예. 그중에 탄핵소추의 남발, 어제처럼 네 건이 다 기각됐잖아요. 예. 탄핵소추의 남발, 두 번째는 과잉 입법, 예. 입법권의 남발, 남용, 세 번째는 예산 삭감. 근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그 입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잖아요. 입법권의 남발과 거부권의 행사가. 또 예산 삭감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증액을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그런데 탄핵소추의 남발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 제3자 즉 국가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여된 것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를 우리가 의결해서 올리고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앞에 입법 남발과 예, 예. 소위 예산 삭감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예. 다 기각을 했지만 예.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소위 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인 측면으로 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한 일이고 다소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관계없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에서 가장 헌법재판소가 들어가는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예. 피청구인 윤석열이 말하는 그 소추권의 남용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결정문 보면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긴 했는데 네. 법적으로는 이제 헌재가 판단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까지 하면 29번인데 지금 다 이제 거의 지금 결과 나온 거 다 기각이 됐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사설에서의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그 보세요? 본질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네. 제도 내에 우리는 권한 행사잖아요. 예.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군합발로 헌법기관을 짓밟는 행위와 예. 그것도 제도 내 행위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도 내 행위라 하면 예. 매년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저희들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평화로운 것이죠. 그거 자체가 뭐 다소의 뭐 기각이 많다고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무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공소하지 않느냐 검사가 예.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데 예. 헌법에 야당은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비상기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잘 안 하는 걸로 절제하는 걸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대통령도 그 선을 넘어서 비상기엄 한 건 잘못한 거고 야당도 그 선을 넘어서 절제하지 않고 탄핵을 남발한 거는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인기가 그렇다 안 치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는 예. 윤 대통령 비호를 받으면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기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왜? 그것을 동격으로 얘기하는 순간 개도 구록도 다 잃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는데요. 본인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그러면 그 탄핵소추의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네. 뭡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했는데 이제 와서 예.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혀야 되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아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뭐 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야당이 헌법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내에서 제도 내에서의 권한 행사 설사 깨지더라도 예. 평화적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군합발로 짓밟는 거는 다르다. 그걸 같이 본다는 것은 개도 구록도 다 잃는다. 여기서 개는 누구예요? 이미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놓쳤고요. 예. 구록도 놓친다. 중간지대에 있는 상식적인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예.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도 잃는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땡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나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나름 싸워가면서 예. 그 저기 이런 그 뭐랄까 우정이랄까 전후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알고 특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 법사위에서 뭐 비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 미운정이 쌓이는 거죠. 고운정 미운정이 쌓이셨다는 말씀. 저기 그러면 이번에 저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예. 또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지대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보니까요. 예, 그럼 질문지 아예 덮어놓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궁금해서. 안 한다 뭐 한다라기보다는 예. 최상목 대행이 갖고 있는 경제 전문가, 경제수석이었고 예.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으로서 나라의 지금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예. 괘씸하죠. 괘씸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제일 뭐 쌍비읍으로 시작되는 말 있죠. 예. 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최상무 부총리를 또 탄핵 소추해 가지고 직무를 정지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주호 부총리. 예. 더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예. 측면이 고려되고 아까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 예. 대통령 파면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 확신하세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선고기일을 선고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관해서만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지 예. 지금 현재 평의와 평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노이즈 소위 잡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예. 이것으로 볼 때 제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 항해는 순항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특별한 잡음이 있지 않다. 특히 거기서 예. 어제 뭐 일제히 뭐 여당이라든지 또는 뭐 보수적인 언론들은 8대 0 기각 뭐 이렇게 이거를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썼는데 예.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 소위 말해서 국회의 그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예.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라는 요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8대 0을 탄핵 파면 선고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잖아요. 예. 한때 제일 사랑했던 검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 최측근이었는데 기조실장이 최측근이라기보다는 법무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측근에서 보좌를 하죠. 예. 그런데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라고 최근에 말씀하셨던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심우정 총장? 심우정 총장이 기조실장 할 때 잘하는 것은 법리에 밝고 예. 꼼꼼하며 그러나 뭐 나서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말이 없는 그러한 성격인데 지금 보니까 일단 법리에 밝다. 법리에 참 빵꾸가 났습니다. 완전히. 펑크죠. 법리에 예. 펑크. 왜냐하면 첫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긴 났어요. 예. 났는데 7일 동안 즉 즉시항고 기간 동안에는 구속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석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즉시항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 확정되지 않아요. 오늘까지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석방돼서는 안 돼요. 석방이 되려면 우리는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라는 포기서 예.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죠. 그러니까
소송상의 예. 행위는 민사든 형사든 다 서면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밖에서 아무리 웅얼웅얼 대도 앙알앙알 대도 예. 그것이 법원에 즉 수소법원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결정을 낸 그 법원에 예.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어야 돼요. 예. 아직도 제출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출 안 했어요. 왜 제출 안 했다고 보세요? 그거 보내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너무나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그래요? 석방이라는 예.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그것에 정말 그 흥분해 가지고 예. 본연이 검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검찰청장도 아니에요. 예. 특수본부장도 아니에요. 주인 검사가 있습니다. 예. 주인 검사가 수소법원 즉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윤석열 대통령 피고 사건을 다루는 그 법원에 예.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을 해야지 예. 비로소 구속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석방 지휘서를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보내가지고 집행지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고인에 대한 소위 신변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저 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중앙지검이랑 중앙지검이랑. 일도 아니에요. 흥분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라던 바를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서면 접수도 안 나 하고 잘했지? 내보냈다. 예. 대통령님 나 저 잘했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것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준 것에 대한 예.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가 더 12월 있나요? 3일에 비상계엄 때 예. 심우정 총장 휘하에 있던 과학수사부의 검사가 예. 선임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즉 계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김용현을 어떻게 출두시켰습니까? 김용현을.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에게 비화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이진동 차장이 시켜가지고 전화하게 해서 전화하게 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출두시켰어요. 그 당시는 경찰이 검찰한테 그 비화폰 압수수색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예. 말 그대로 구속 취소 구속 기소 만기가 다 도래하고 있는데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시간을 끈 사람이 누굽니까? 심우정 총장이죠. 예. 마지막에 아까 흥분해가지고 즉시항고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예. 석방지휘부터 먼저 하는 예. 법리도 정말 모르고 하는 이 네 가지 점을 다 합쳐놓고 보면 저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돼 있을 거라는 강력한 그런 개연성의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 즉시 석방한 거, 석방지휘한 것이 불법 석방이라는 제 근거가 어제 나온 이상은 예.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우선 중에 우선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예.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소위 도주 원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고발을 했고 예. 특히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의 석방지휘라든지 또는 구속 만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예. 이런 모든 행위들은 형사소송법정으로 소위 기속적 재량행위입니다. 그냥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심급의 이익을 예.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적 재량행위, 기속적 재량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창원 가신다면서요? 저 인터뷰 끝나고. 예, 바로 끝나면 내려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또 갔다 오셨다는데 무슨 일로 접견을 가십니까, 명태균 씨? 일단은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엊그저께 이제 명태균 씨 부인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예. 거의 수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을.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씨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번 이상 지금 검찰에 출두했던 것 같아요. 아, 명태균 씨가. 예, 그래서 충분히 진술했고 그대로 지금 수사가 되어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예. 법사위 간사로서 제 관심사는 왜 예. 김건희 여사가 예. 왜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아니고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도 아니고 왜 조선일보를 그렇게 폐간을 시키는데 목숨을 걸 정도로 예. 그렇게 분에 차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답은 쉽게 안 해주겠지만 명태균 씨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월 말 11월 예. 초인가 알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특정 안 됐지만 예. 자기가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파일을 USB를 줄 때부터 예. 그때부터 예정된 일이다.
예. 그 파일에 과연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군요. 저도 뭐가 있는 궁금한데. 게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용산에 알려졌었고 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한참 뒤에서 그럴 힘도 없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어허. 힘이 있는 것처럼 예. 조선일보 폐간시키는데 목숨 걸겠다. 예. 그 점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궁금하죠. 예, 궁금하시죠? 예.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갔다 오셔서. 알게 되면 예. 뭐 반토막이라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앞서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수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오세훈 시장이 조사받았다는 얘기는 없던데 그러면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말씀이세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할 얘기는 다 했다. 명태균 씨 예, 입장에서 다 털어놨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명태균 씨 수사 속도 내겠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그건 보세요? 제가 이미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명태균 씨한테 얘기 들어서 예. 지금 네 번째 가는 건데 그때부터 이미 세 명의 칼잡이들이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수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씨가요? 예, 명태균 씨.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중앙지검에서 오세훈, 홍준표, 예. 그거 다 날리면 예. 뭐 누가 어부지를 얻겠어요. 그런데 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예. 한동훈 전 정치는 예. 비가 올 때나 갤 때나 예.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 개도 그룹도 다 놓쳐요. 오. 이미 아까 드린 말씀. 알겠습니다. 혹시 황금폰에 관해서 더 새롭게 나온 얘기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오늘 만나셨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셨을 때 뭐 없었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